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참 어색하고 이상하지요. 어쨌건 그 올해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일주일은 나오고 일주일은 나오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잘 적응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수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지수함수란 변수가 지수에 있는 형태의 함수를 일컬어 지수함수다라고 했고요. 지수함수가 갖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거기에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1보다 큰 놈은 계속 곱해질수록 커지고 1보다 작은 놈은 계속 곱해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더라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함수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 그 함수가 갖는 특징이 결정되어지게 되고요. 2차 함수의 경우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거기에 따라서 위로 볼러가냐 아래로 볼러가냐 또는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 이런 상황이 결정이 되죠. 그럼 지수함수는 뭐가 특징적인 면 같아요?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냐, 거기에 따라서 증가감소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자, 보태서 오늘은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릴 수 없다, 그래서 대충 그리는 거다. 그 대충 그리되 네 가지 요소를 따져라.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뭐 있었어요? 대칭성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제한구역이 있는 함수인지 보자 그랬고요.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특정점을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특정점에는 좌표 축과의 교점이나 꼭지점 등 점근선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칙,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래프가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이 함수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특징은 이런 것들만 표현되면 되는 거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맨 처음에 그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xy 함수값과 독립변수의 대응표를 만들어서 이 대응표를 이용해서 이 점들을, 여기서 나타난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그 점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서 곡선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실수 x의 여러 가지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서 x가 쭉 독립변수가 마이너스 실수 전체인데 그냥 그 중에 이제 지금 정수 몇 개를 예를 들어 놨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냅니다. 0,1 여기 있고요. 1,2, 2,4, 3,8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이면 8분의 1이고 이렇게 대략 점을 찍어서 이것들을 그저 매끄럽게 곡선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것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밑이 2여서 1보다 크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증가함수다라고 해요. 자, 그 지수함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증가함수다 하는 겁니다. 밑이 1보다 증가함수가 아니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다 이렇게 되겠죠.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놈은 위에서처럼 xy 대응표를 만들어서 점을 찍어서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이걸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 이 뭔 뜻일까요? 변환을 이용해라 하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또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이다 이거죠. 도형의 이동. 지금 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꼭 기록을 해서 앞으로 함수를 공부하는 한 이 이동 관계는 빠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해 보겠습니다. 변환의 내용, 변환을 나타내는 식, 함수 y는 fx의 변환 후의 식, 자, 우선 평행 이동부터 봅시다. 평행 이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그냥 흔히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변환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이건 지금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fx를 썼기 때문에 저걸 바꾸죠. fxy가 x 플러스 my 플러스 n이 되더라. 자, 이건 저기서 f를 써먹었으니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hx로 할까요? y는 hx라고 하죠. 그럼 이놈은 이거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내용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y가 y-n으로 바뀌었고요. x가 x-m으로 바뀌었습니다. 함수를 정리할 때는 보다시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데, 변환의 식에는 실제 함수에 적용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더라.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나 점을 이동할 때는 점 AB를 F에 관해 이동, 즉 평행 이동을 시킬 때는 이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더라. 아이고, 나름대로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앞에 많이 남아있네요.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일단 그럼 평행이동까지는 그냥 적은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칭 이동으로 갑니다. 9번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에는 점 대칭과 선 대칭으로 구별을 하는데 좀 칸이 많습니다. 점 대칭, 선 대칭. 자, 점 대칭에는요, 여기는 변환의 내용입니다. 점 대칭에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아는 원점 대칭이 있어요. 0,0. 그리고 아무 점이나 막 줬을 때 임의의 점 AB에 관한 대칭이 있습니다. 변환의 식은요, 원점 대칭은 F에 의해서 XY가 어디로 가요? 원점 하면 둘 다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Y는 HX의 변환 후의 식은 X가 마이너스 X,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는데 이건 함수에서도 그대로 H-X가 되고요. 평행이동에서는 점하고 함수가 달랐는데 대칭이동은 함수든 점든 점이든 똑같습니다. 즉 점 AB를 원점에 관해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fxy 생략 오른쪽만 씁니다. 이제 임의의 점 AB에 관해 대칭 이동하라 하면 변환의 식은 2a-x 2b-y입니다. 변환 후의 식은 마이너스 y가 h 2a-x가 되고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칭으로 가죠. 선대칭은 좌표축에 평행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책에 없는 내용도 잔뜩 포함하고 있으니까 많이 적어놓고 원리를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출석 수업할 때 나는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이러면 질문하세요. X축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X축의 방정식은 y 꼴 제로죠. 그럼 y 꼴 b라는 직선에 관해 대칭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y축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어. y축의 방정식은 x는 제로입니다. 마찬가지 x는 a의 대칭인 것도 있겠죠. 임의의 직선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좌표축 또는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한 대칭의 형태이고요. 아직 밑에 이제 기울기가 있는 형태일 때를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X가 안 바뀝니다. Y가 부호를 바꾸죠. 여기 마이너스 Y는 HX입니다. 점도 마찬가지. Y 꼴 B의 대칭 이동이라면은 X는 그대로인데 Y가 2B-Y로 바뀌고요. 자, 위에 있는 점하고 연결시켜 보면 뭔가가 모양이 비슷하죠. HX입니다.
y축 대칭하면 y가 그대로 있고 x가 부호를 바꾸겠죠. 오른쪽 y는 h-x입니다. x는 a에 관한 대칭하면 x가 2a-x, y는 그대로 y입니다. 그래서 y는 h 2a-x의 형태가 돼요.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규칙성을 잘 파악하면서 보세요. 이제 기울기가 0이 아닌, 즉 좌표축에 평행하지 않은 y = x 대칭하고 y = x 플러스 b, 일반적인 곡선이란 뜻이겠죠.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 대칭. 자, 여기까지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인 경우입니다. 이제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 아닌 y는 뭐 2x 혹은 뭐 2분의 1x 뭐 이런 거 등등 대칭해서 선대칭을 마무리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대칭 이동시킨 후에 x좌표는 이 식을 x는 하면 y니까 그게 변한 후에 x좌표가 되고 y는 x니까 이렇게 됩니다. 즉 y가 x로 바뀌었고 x는 y로 바뀌었네요. hy. 이거는 x는 하니까 뭐라? y-b. y는 x 더하기 b.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3에 관해서 대칭 이동 시키시오 하면은 그 대칭 이동 시킨 변환의 식은 x는 하면은 y 빼기 3이 되고 y는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변환 후의 식 x 플러스 b는 h y 마이너스 b 형태가 된다. 똑같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되겠고 마이너스 x는 h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x는 하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b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입니다. 역시 똑같죠.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h 마이너스 y 플러스 b의 형태. 그런데 기울기가 2분 절대값이 1이 아닌 이렇게 되는 경우는 x는 2분의 y, y는 2x 뭐 이렇게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 아닌 경우에는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그럼 대칭의 성질이 뭡니까? 대칭의 성질하면은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데 어쨌건 뭐 왔으니까 대칭의 성질까지만 딱 쓰고 가겠습니다. 1. 원래의 점을 P, 대칭점을 P 프라임이라고 하면 원래의 점과 대칭점의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다는 거죠. 대칭축 위에 있다. 점일 때는 물론 당연히 대칭점이 되겠죠. 대칭축 위에 있다 라는 성질과 두 번째, 원래의 점과 대칭점을 이은 선분 P''과 대칭축은 직교합니다. 직교하니까 뭐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출석 수업 때 같이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죠. 나머지 하나의 변환, 닮음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닮음 변환, 확대 축소라는 겁니다. 이 다음 단원이 우리 이제 삼가함수에 들어갈 텐데 삼가함수에 가면 닮음 변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물론 닮음 변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봅시다. X축 방향으로 P배, Y축 방향으로 Q배 확대하자. 이때 변환의 식은 Px, Qy가 되고요. Y는 Hx의 변환 후의 식은 이것도 역수로 들어갑니다. Y가 Q분의 Y는 H, P분의 X가 되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점과 함수가 달랐듯이 이 확대 축소도 점과 함수가 달라요. 즉, 점 AB를 X축 방향으로 P배, Y축 방향으로 Q배 하면 그대로 PA, QB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변환에 관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단히 활용성이 높고요. 모든 함수에 뭐 변환이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거 하면은 모든 변환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봅니다. 아까 이걸 하려다가 절로 갔는데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분의 1의 x제곱을 그래프를 그리라. 그럼 이걸 밑이 2인 함수니까 이걸 밑이 2인 걸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이걸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놈은 2로 바꾸면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 x, 즉 뭐예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주어져 있는 y는 2의 x제곱과 새로 만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y는 y 그대로인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아까 우리 변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표에서. 그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들여다보세요. y는 그대로 있고 x가 부호를 바꾸는 것은 y축 대칭 이동이 되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y축 대칭 이동.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요렇게 밑이 2로서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요렇게 생겼었다 이거죠. 커졌어. 요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걸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점은 대응하는 여기로 올 것이고 뭐 이 y축 위에 있는 점은 그대로 있겠고 이 밑에 있는 점은 또 y축에 대응칭하니까 여기로 가겠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아서 만들었더니 여기 있는 점이 참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면 여기에 있는 빨간 곡선 같은 게 나타난다 이거지.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즉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는 y축 대칭인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밑이 1보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했고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요번에 뭐 하고 있어? 감소,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있더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감소 함수라고 해요. 어쨌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요,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다 하는 것이 치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 2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는 대충 그리는 거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점 찍고 이런 것도 안 하겠습니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3이 양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음수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한없이 계속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x축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데 x가 0일 때의 y 값이니까 3의 0제곱 1입니다. 이걸 y는 3의 x제곱이다 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요 사이에는 뭐 자연수로 따지면 숫자가 없지만요, 실수로 따지면 무한히 많은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실수값에 대하여 거기에 대응하는 실수값들이 쭉 하나씩 다 있어. 그러나 0보다 작아지진 않아요. 그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양수이면서 여기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우리는 아직 이런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원래 점근선의 개념을 도입하려면 극한의 개념이 와야 되는데 뭐 그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내려갈 수는 없는데 여기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점근선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함수가 갖는 그래프의 특징,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요,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다,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뭐 당연히 3분의 1의 x제곱은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추어 보면 y는 3분의 1의 x제곱 하면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놈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서 역시 3의 x제곱의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y축 대칭이동, 즉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즉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더라. 여기도 3분의 1의 x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x가 자꾸 커지면 y 값은 자꾸 작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개념으로 점근선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 정리를 합니다. 치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a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곡선이 된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죠. 그 위에 그래프의 치수함수 y는 a x제곱의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고 밑이 1보다 클 때 여기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면 감소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치수함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 치역은 양수밖에 없더라. 0,1을 항상 지난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었기 때문에. 점근선이 있더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 특히 이 네 번째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해서 나와 있는데, 이동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기본형이 뭔가를 먼저 이거 지금 우리가 표 만들어서 물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 표 그리고 하는 거 안 합니다. 저기 있는 y는 2의 x-1제곱 더하기 3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기본형이
기본형은 y는 2의 x제곱이겠구나 하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3은 어디서 왔느냐? x하고 관련이 있냐? 이 절대 묶을 수가 없죠. 이쪽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바꾸어 y 쪽으로 넘기니까 y-3은 2의 x-1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놈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형이라고 했던 y는 2의 x제곱하고 비교를 해보면 x가 x-1로 바뀌어 있고 y는 y-3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되었다 하는 소리죠. 따라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기본형으로 그려놓고 이놈을 한 점만 잡아서 이걸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겼더니 1,4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물론 점근선 x축이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이것도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가서 이게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 그릴 때 네 가지 요소를 파악해라 할 때 대칭성, 제한구역, 특정점, 점근선. 점근선도 그 요소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림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특정점 하면은 점 하나 정도는 적어주고 또는 뭐 여기 좌표축하고 이 교점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타내기 편하죠. x선이 0 넣어버리면 뭔가 나올 테니까 그런 점들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y는 2의 x제곱을 기본으로 하겠네요. 그럼 역시 3은 x하고 관련이 없어. y쪽에서 왔어. y 플러스 3이 2의 x 더하기 2제곱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y는 2의 x제곱을 y 대신에는 이게 x 대신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라 했으니까 2의 x제곱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여기는 당연히 1이겠죠. x축 원점 y축.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마이너스 3만큼 하니까 여기도 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점근선은 y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3만큼 남겨서 여 밑에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런 형태로 생겼다. 이렇게 0 넣으면 뭐 나와요? 0 넣으면 2의 제곱은 4 빼기 3은 1이네요. 그럼 저 점을 지나가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는 대충 그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대충 모양만 잡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아직 또 남았네요. 새로운 과제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관계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